주인공집 현재. 엄마, 오늘도 아빠 안 와? 민지야, 아빠는 백밤자야 오셔. 민지가 어른 된 다음에 올 거야. 백밤 자고 나면 진짜 와? 민지가 밥 잘 먹고 잘 자면 아빠는 민지가 잘 지내길 바라거든. 하지만 지금 보고 싶어. 아빠 못 본 지 너무 오래됐어. 아빠 많이 보고 싶니? 아빠가 같이 놀이동산 가졌는데 여름에 바다도 가자고 했는데 엄마랑 가면 되잖아. 엄마도 계속 없잖아. 맨날 밤 되어야 들어오고. 그건 엄마가 일하고 있으니까 일 시간을 엄마 마음대로 못해. 아빠 있을 땐 엄마가 일 안 했잖아.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어. 민지야, 맨날 집에 오면 나 혼자야. 아무도 안 놀아줘. 어린이집 친구들 있잖아. 하지만 잘 모르는 애들인걸? 선생님도 잘 몰라. 옮겼으니까 어쩔 수 없지. 우리 이사했잖아. 새 집도 싫어. 너무 좁아. 방도 하나잖아. 민지야, 지금은 참아야 해. 조금만 참으면 다시 전처럼 살 거야. 아빠도 와서 같이 사는 거야? 그건 어린이집도 새 집도 괜찮아. 아빠만 다시 오면. 민지는 아빠 많이 보고 싶구나. 응,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 돼. 아빠 너무 보고 싶어. 엄마도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 남편은 반년 전 사망했습니다. 교통사고로 갑자기 떠났죠. 딸은 이제 겨우 5살이 되었습니다. 한창 엄마 아빠에게 응석 부릴 나이. 남편은 딸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영업사원이었지만 밤늦게 퇴근하고도 딸을 챙겼어요. 아이도 아빠를 무척 따랐죠. 6개월 전 남편이 떠난 뒤 아이는 밤마다 아빠를 찾았어요. 저는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해서 근처마트 캐셔로 일했어요. 시댁은 남편의 장례비조차 내지 않고 우리를 모른 척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적 산 아파트의 대출을 갚기 힘들어 팔고서 집값이 싼 지역의 작은 빌라로 이사와서 아이는 힘들어했죠. 어린이집은 낯설고 엄마는 바쁘고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아이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아빠의 부재였어요. 밤마다 아빠를 찾는 아이의 목소리, 피곤한 몸으로 아이를 재우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수없이 무너졌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시고 시댁에서는 차갑게 돌아선 지금 저와 딸은 세상 천지 어느 곳에도 기댈 수 없었어요. 마트에서 퇴근하면 4시, 5시에 아이를 데리러 가기 전 저녁과 간식을 만들곤 했어요. 호화롭지는 못해도 정성을 들였죠. 그날도 딸이 좋아하는 동그랑땡과 고등어를 굽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네,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곧 민지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요.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어요. 이 시간에 전하는 일은 없어서 불안감이 치밀어 올랐죠.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네? 애아빠가 민지를 데려갔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애아빠는 이사로 어린이집을 옮기고서 애아빠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어요. 동네에도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 굳이 말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선생님도 이혼한 줄 알았을 거예요. 애아빠라 주장한 사람이 왔을 때 그래서 처음에 막았다고 하더군요. 곧 그 사람은 친권 서류를 내밀었고 선생님은 더 막을 수 없어서 민지가 그 사람과 가는 걸 보다가 나가자마자 제게 전화를 했대요. 애아빠가 세상에 없는데 아빠라니. 저는 정신이 나간 상태로 어린이집으로 달려갔어요. 어린이집 문 앞까지 나와 있던 선생님이 그 생김새까지 알려줬어요. 친권 서류에 있던 이름도 알려줬죠. 제가 아는 이름이었어요. 환갑이 넘은 까무잡잡한 얼굴에 이철수라는 이름. 제 시아버지였던 사람이었어요. 시댁, 현재. 문 여세요. 문 열어요. 안 열면 더 크게 소리 지를 거예요? 뭐, 이웃 부끄럽게 무슨 일이니? 너 대체 낯짝이 얼마나 두꺼운 거야? 됐어요. 저희 민지는요? 민지 데려가셨잖아요. 지금 민지를 데려왔다고 네가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거냐? 이게 대체 무슨 버르장머리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녀 보는데 네가 뭐라고 이렇게 난리를 피워? 낡아 빠진 집에서 애를 방치하면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민지를 방치해요? 주말에도 하루 종일 애 혼자 있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옷도 다 낡아서 거지처럼 입었더라. 애를 데려갔으면 잘 키워야지. 지금 방에서 혼자 간식 먹고 잘 논다. 민지는 앞으로 우리가 키울 테니까 너는 일절 신경 쓰지 말아라. 너 같은 어미한테 더 맡길 수 없다. 민지 제 딸이에요. 어머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없어요. 내 아들 죽은 다음에 내가 소녀도 내 뜻대로 못 기른다는 거냐? 남편 잡아먹은 애가 말이 많구나. 네가 좋아서 우리가 가만둔 줄 아니? 네, 그래서 장례 비용도 안 보태셨죠. 아들이 죽었는데 본체 만체. 저는 그렇다 쳐도 민지는요? 친손녀인데 관심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요? 웬 소란이냐? 아버님, 민지 돌려주세요. 아버님이 데려가셨다면서요? 그래, 내가 데려왔다. 가만두고 봤더니 애미라는 게 애 방치나 하고 매일 나다니고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더구나. 나다니다니요? 얘가 이사 갔다고 모를 줄 아느냐? 매일 동네에서 노닥거리더구나. 제가 마트에서 캐셔를 하고 있어요. 노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있다고요. 애 아빠 장례 비용도 전부 제가 내서 살려면 제가 돈 벌어야 해요. 그런데 그걸 노닥거린다니요? 저도 주말에 애 놔두고 싶지 않아요. 말이 기네. 어쨌든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니? 이제 돌아가라. 민지는 우리가 기르마. 제가 애 엄마예요. 절대 빼앗으실 수 없을 거예요. 왜 안 되겠니? 우리가 친권자인데. 이 서류는 뭐죠? 우리가 친권자라는 증명이다. 네가 그렇게 엉망으로 사는 걸 보고 법적으로 조치해서 받아놨다. 애는 길러야 할 건 아니니? 말도 안 돼요. 제가 엄연히 있는데 대체... 이제 내가 민지 후견인이다. 너 아이 성년 될 때까지는 못 만나? 그럴 리가 없어요. 썩 나가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 와중에 시아버지에게 내쫓겨 저는 비틀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딸을 뺏기다니 미칠 지경이었죠. 그것도 이렇게 터무니없이요. 시부모는 저희한테 관심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래왔는데 갑자기 너무 이상하더군요. 그때 머리를 스치는 게 있었어요. 남편의 종신보험이었죠. 주인공 집 현재.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애아빠 서류 전부 모아놨는데. 아, 그래, 여기 있다. 사망보험금 2억. 이거구나. 이제 절차 끝나서 지급될 때 됐는데 이걸 노리고 온 거구나. 그래서 민지를 데려간 거야. 민지가 보험금 수익자니까. 남편이 남긴 사망보험금 2억. 저희 모녀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몰랐었죠. 저도 말하지 않았었고요. 남편이 신신당부를 했었거든요. 절대 부모님한테 보험말 말라고. 왠지 몰랐지만 그 말대로 했는데 이제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시부모가 그걸 알아내서 민지를 데려간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정하고 도움이 될 것이 있을까 집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남편이 뭔가 남겼을 거야. 부모한테 보험말 말라 했을 때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아. 뭔가 증거가 없을까? 작은 집안을 뒤집으며 찾다가 남편의 스마트폰을 발견했어요. 켠지 반년이 넘은 핸드폰이라 뭐가 남아있을까 의심하면서도 전원을 충전해서 켜보았어요. 핸드폰 안에 녹음 파일이 있더군요. 이상한 감이 와서 들어봤어요. 보험 상담 녹취 파일이더군요. 네, 보험금 수익자는 그대로요. 아니요, 바꾸지 않을 겁니다. 박유선 씨가 전화하셨었다고요? 그분이 저희 어머니는 맞습니다. 하지만 제 동의를 받은 건 아니고요. 수익자 지정 안 바꿀 겁니다. 어머니가 자꾸 제 뜻하고 다르게 수익자 바꾸자고 하시네요. 어머니가 또 전화하시면 거절하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남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죠. 그리움도 잠시였어요. 시어머니가 보험금 수익자를 바꾸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민지를 데려가기 전에 이미 보험금 가로채려고 노력한 거예요. 심지어 남편이 살아있을 때인데요. 급히 다음 파일도 들어봤어요. 이번에는 통화 녹취였어요. 예, 정비서죠. 또 브레이크가 좀 이상해요. 벌써 4번째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 모르겠네. 수리하고 나서 바로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 또 그러네요.
제 차가 오래된 것도 아니잖아요. 정비 받고 나오면 괜찮다가 시간 지나면 매번 이러니 참. 꼭 누가 손이라도 써놓은 것처럼 계속 브레이크가 조금씩 이상해요. 이러다 일 날까 무섭네. 예, 오늘도 맡기러 갈게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항상 다니는 정비소에 연락한 통화 녹취였어요. 녹취된 날짜를 확인하니 남편 사고 나기 불과 나흘 전이었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인과관계가 확실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죠. 그 다음 파일을 또 들어봤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나오더군요. 너희 애미 말이 말 같지 않니? 몇 번이나 말해야 하는 거야. 제가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험 내역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왜 모를 것 같니? 너희 아버지도 다 동의하셨다. 민지한테 수익금 남기면 결국 네 마누라가 다 가져가는 거야. 걔는 너 없으면 우리 가족 아니다. 그런데 왜 남 좋은 일을 시키니? 제가 안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자 상관없어요. 죽더라도 제 목숨값 딸한테 남기고 가고 싶어요. 아내도 고생 안 하고 민지 키워야죠. 왜 자꾸 수익자를 바꾸라고 하세요? 내가 나 저으려고 이러는 것 같니? 네 마누라 딴 생각 못하게 하려고 이러는 거지. 젊은이가 우리보다 오래 살 텐데 사망보험 수익자가 무슨 소용이니? 우리가 먼저 죽을 텐데. 아무튼 저는 수익자 안 바꿉니다. 벌써 한 10번을 말씀드렸네요. 앞으로 이 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악착같이 몰고 늘어졌고 남편은 칼같이 쳐내고 있었죠. 평소 순한 남편이 저렇게 했을 때는 뭔가 확실한 예감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마지막 녹음을 들으며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남편의 죽음은 절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러고 보니 뭔가 찜찜했던 점들이 생각났어요. 시댁 1년 전. 어머니, 저녁 잘 먹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솜씨 좀 부려봤다. 그래도 음식은 애미보다 내가 낫지? 그럼요, 어머님. 제가 음식은 당연하고 살림 솜씨를 어떻게 어머님을 따라가겠어요? 아유, 아부도 잘 떨지. 아무튼 애미는 이제 설거지 좀 하고. 네, 어머님, 시키실 거 있으면 더 말씀하세요. 그럼 싱크대 청소도 해줄래? 이왕 온 거 젊은의 힘 좀 빌리자. 그럼요, 금방 할게요. 설거지거리도 많은데 청소라니. 일이 너무 많았지만 잠자코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좋아하지 않았고 저는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 둘이 남편과 함께 이야기를 조용히 나누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최대한 귀를 기울여서 들어봤어요. 다행히 시댁이 작은 집이고 벽도 얇아서 들리더라고요. 보험은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아버지 말 들어라. 내 지인이 보험 설계사인데 이 보험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 믿을 만한 사람이니 잔말 말고 들어. 전 제가 다 검토하고 들어요. 그러지 말고 아버지 말씀 들어. 종신보험 얼마나 쓸모 있는데. 그거 사망보험금 꽤 크단다. 만에 하나라도 안 좋은 일 있으면 민지하고 니 댁 어떻게 살지 걱정되지 않니?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세상일 그렇게 장담 못한다. 만에 하나라도 문제 생길 때를 대비하는 게 보험이야. 민지 지금 4살인데 드러나야지. 하긴 요새 세상이 험하긴 하죠. 그래. 수익자를 우리로 지정하면 우리가 민지 미래를 책임질 거야. 니 댁이야. 재혼해서 떠나면 그만이니 우리가 딱 적당하지 않겠니? 네 어머니 말이 맞다. 민지의 미를 마냥 믿을 순 없어. 그래도 애엄마고 제 아내인데요. 수익자는 민지 엄마로 해야죠. 절대 안 된다. 난 걔 못 믿어. 그래, 걔는 안 된다. 잠자코 아버지 말대로 해라. 정 못 믿으시겠다고 하면 수익자를 차라리 민지로 할게요. 그럼 성인 돼서 돈 받을 수 있잖아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거절한 후에도 남편을 들볶았어요. 제가 일을 마치고 거실로 나가니 그제서야 조용해지더라고요. 저를 그렇게나 못 믿으시는구나 했지 설마 다른 이유가 있으리라고 누가 감히 생각할 수 있겠어요? 다름 아닌 남편의 부모님인데요. 그때는 그저 저에 대한 불신 때문에 무척 섭섭했을 뿐이었어요. 며칠 뒤 남편은 정말 보험에 들었고 다음 주 시댁에 갔을 때 말씀드렸죠. 말씀대로 종신보험 들었어요. 뭐, 누구한테?
제 친구 중 보험 설계사가 있어서요. 제일 좋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아니, 내 지인한테 들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었잖니? 아버지 지인은 제가 좀 불편해서요. 혹시 보험 문제 있어도 제 친구가 대화하기 훨씬 편하고요. 너 무슨 사기꾼 같은 설계사한테 속아서 든 거 아니냐? 분명히 그럴 것 같은데. 그거 해지하고 나 통해서 들어라. 아니요. 이미 계약한 건데요. 해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익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지로 해두었어요. 세상에, 수익자 우리로 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안 들었구나. 우리가 애미를 못 믿어서가 아니야.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부모가 제일 안정적이지 않겠니? 어쩜 너는 우리 말을 그렇게도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거냐? 어려서부터 그랬지. 정말 쓸모라고는 없는 놈. 날 통해서 들으라고 했지. 언제 네 놈 멋대로 계약하라고 했냐? 계약 내용도 지 멋대로 해놓고서. 아버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이 일과 오랫동안 아는 설계사예요. 안 좋은 보험은 아닐 거예요. 시끄럽다. 넌 조용히 해라. 이것도 네가 부추긴 거 아니니? 수익자 노릇하지 말라고 하니까 심술 나서 다른 설계사한테 하라고 네 남편 꼬드긴 거 맞지?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보험 든 줄도 몰랐어요. 넌 대체 애가 왜 그러니? 부모 말은 안 듣고 매번 아내만 찾고 결혼하고 나니 우린 부모도 아니니?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어린애 아니고 제가 잘 알아요. 보험은 조금 더 알아보고서 해지할지 말지 결정할게요. 정말 쓸모없는 녀석. 썩 꺼져라. 너 같은 건 필요 없다. 시부모님은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나중에 생각하면 이상할 정도였죠.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자기 지인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면 수익자 변경도 쉬웠겠죠. 하지만 남편이 낌새를 눈치채고 결국 수익자 변경에 실패한 뒤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받을 때가 되자 민지를 데려가 버린 거였어요. 그대로 당할 수만은 없었죠. 시댁, 현재. 너 또 왔니? 정말 뻔뻔하구나. 민지는 못 데려간다. 난 더 이상 너와 할 말이 없다. 남편 잡아먹고 애 방치한 애미라니. 저 이제 다 알아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뭘 안다는 거야? 얘가 미쳤나?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는 거야? 집구석에서 살림만한 주제에 뭘 안다고 가만히 안 있어? 민지도 안 빼앗길 거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도 절대 안 넘겨드려요. 뭐라는 거야? 우리가 아들 보험금 탐내서 민지 데려왔다고 하는 거니? 맞아요. 그리고 증거도 있어요. 무슨 헛소리야? 전 분명히 경고해드렸어요. 지금 민지 돌려주세요. 그럼 법원까지는 가지 않을 테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서 헛소리. 이제 정말 나가라. 꼴 보기 싫다. 다시 한번 시댁에서 쫓겨났지만 방 안쪽에서 희미하게 딸 목소리를 들어서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절 부르긴 했지만 울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증거들을 전부 모았어요. 남편이 다니던 정비소의 증언, 남편의 지인인 보험 설계사의 말, 녹취 파일과 차 수리 서류들도요. 변호사를 알아보고 상담하면서 정말 끔찍한 시기를 견뎌야 했어요. 시부모님이 보험금을 노리고 손녀인 민지를 데리고 간 건 알지만 남편의 죽음에 연관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더 무섭기도 했었죠. 하지만 사실을 밝혀낼 사람은 저밖에 없어서 그대로 진행했어요. 재판이 진행되었고 제가 모은 증거로 양육권과 보험금 권리가 모두 제게 있다고 인정되었어요. 말로는 간단하지만 정말 길고 힘든 과정이었지요. 법원 앞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시부모님, 아니 그 부부의 기억이 지금도 나네요. 법원 앞 현재. 너 정말 독하고 무서운 애구나. 대체 언제부터 남편 통화 녹취를 해와서 그걸 증거로 쓰는 거냐? 내가 제 독한 건 알고 있었어. 시부모 상대로 이렇게까지 해? 이제 두 분 제 시부모님 아니세요. 민지 데려갔을 때부터 아니었어요. 남편 죽었다고 저 뻔뻔한 것 봐. 그보다 대체 무슨 생각이셨어요? 제가 아무런 대응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건가요? 내 아들 죽은 보험금은 당연히 부모가 가지는 게 이치에 맞지. 내가 고생에 길렀는데 그 정도 돈도 못 가져가는 게 맞는 일이니? 걔가 죽어서라도 효도 하나 했더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남편 죽을 때 전혀 안 슬프셨죠? 죽을 놈이 죽었는데 뭐가 슬프냐? 그 말을 하는 시아버지는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확신했어요. 남편의 죽음에 분명히 관련이 있구나. 시부모님이 뭔가 손을 쓴 거구나. 법원에서는 친권 서류 위조와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모두 인정해 시부모님은 모두 처벌받았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지요. 제 예상대로 남편의 죽음에 대해 조작 가능성이 인정되어 수사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브레이크 고장이 시부모의 짓이었던 게 밝혀졌고요. 그건 놀랍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남편이 입양하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시부에게는 도박 빚이 1억 넘게 있었는데 그걸 갚으려고 그런 짓을 했던 거였죠. 징역형이 나왔고요. 저는 민지를 무사히 데려왔지만 한국에서 더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해 캐나다에 이민 가기로 결정했어요. 모든 걸 잊고 새 출발을 했죠. 아픈 기억은 있지만 시부모가 합당한 벌을 받았고 잘 탈출해서 이제 당시의 기억은 잘 묻어두고 딸과 둘이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